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오늘은 저희가 제1장 간호관리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독학사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는 이론들을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드리면서 학습을 하고자 하오니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1절의 내용은 간호 전문직과 리더십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간호 전문직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전문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직의 정의를 살펴보면요. 그 전문직은 높은 학문적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또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고 사회적 권한 및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인 공헌을 해야 하는 것을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전문직에 대해서 조금씩 달리 표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네 가지의 항목들을 적절히 써서 전문직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문직의 특성인데요. 특히 무어라는 학자가 전문직의 특성을 얘기를 했을 때 전업직으로의 확립, 그리고 소명의식, 직업조직, 높은 교육 수준, 봉사지향성, 자율성으로 전문직의 특성을 정의한 적이 있는데요. 간호사들도 소명의식, 간호사로서의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직업 조직이라고 하면은 저희 간호사들의 어떤 그 대한간호협회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높은 교육 수준이라고 하면 다 이렇게 대학 수준의 교육을 충분히 받은, 그리고 또 병원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봉사 지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직업으로서 봉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정말 그야말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율성을 가지고 환자분들을 간호를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가 되어 자율성을 잘 발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구드라는 사람도 전문직의 특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핵심 요소하고 두 번째 핵심 요소를 이분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장기적으로 세분화된 훈련을 통한 추상적 지식 체계가 핵심 요소라고 했고, 두 번째 핵심 요소를 사회에 대한 봉사 지향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핵심 요소의 아래로 그 파생되는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교재를 좀 보시면 그 전문직은 자체적인 교육 훈련을 기준을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호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자체적인 교육 훈련을 받는 그런 기준들과 많은 커리큘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준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문직 지망 학생은 다른 과정 학생보다 엄격한 수련 과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호사 혹은 의사 이렇게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실습하고 정말 엄격한 수련 과정을 그야말로 거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전문직 기술은 면허 제도의 형태로 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간호사가 되려고 하면 면허를 취득을 해야지만 간호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면허 및 구성원 자격은 전문직 구성원에 의해 유지된다. 전문직과 관련된 모든 입법은 그 전문직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렇게 있는데요. 네, 그 대한간호협회의 제18차 장기 사업 계획에 들어가 보면 그 법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책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과 관련된 모든 입법은 그 전문직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직은 높은 소득, 권력, 위세를 얻게 되며 재능이 있는 학생을 필요로 한다. 네,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적 높은 소득을 얻고 또 권력과 위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 재능이 있으시죠. 각계 부서마다 다른 특징들이 있지만 거기에 맞게 정말 잘 활동들을 그리고 간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직은 문외한의 평가와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전문직에 의해 부과된 실천 규범은 법적 통제보다 엄격하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병동에서 일을 할 때 많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천 규범들은 어떻게 보면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제가 더 엄격해서 이렇게 저희가 교대를 할 때 그게 잘 챙겨졌는지를 잘 확인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네요. 또 전문직 구성은 다른 직업 구성원보다 직업적 결속이 강하다. 네, 직업적 결속이 강하죠. 네. 그리고 전문직은 최종 직업이 되는 경향이 있다. 네, 간호사로 이렇게 면허를 취득을 하고 정말 평생 간호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네, 그런 분들이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문직의 주요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그냥 일반적인 전문직의 어떤 특성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간호 전문직에 벌써 이렇게 부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 파슨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전문직의 주요 속성을 체계적 이론, 자율성, 이타주의, 뚜렷한 직업 문화, 고객에 대한 권위 또는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법률과 직업단체에 의한 앞에 5가지 특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호 전문직에 마찬가지로 잘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간호 전문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간호 전문직은 간호 전문직과 간호 전문직관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간호사로서 특히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는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 보면 여러 역할 기대자들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주로 큽니다. 그래서 의사 또 간호 현장에서 보면은 다른 물리치료사든지 아니면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 상황에 있는 그야말로 대상자들을 돕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과 가치를 이용을 합니다. 또 이러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의 어떤 우리가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을 가지고 있을 때 조직 몰입도가 상승하고 업무 효율성이 증진되며 질 높은 간호가 제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병원 경쟁력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을 가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관식 문제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객관식 문제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간호 전문직의 특성, 루시 켈리가 얘기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많이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제공되는 서비스가 인류와 사회의 안녕에 필수적이고, 또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특별한 전문 지식체가 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인류와 사회의 안녕에 정말 필수적이죠. 네.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특별한 전문 지식체가 저희는 있습니다. 네, 간호 전문직으로서. 그리고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가 간호가 지적 활동과 그에 대한 개별적 책무가 수반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 저희의 어떤 간호 액팅이라고 하죠. 그런 액팅을 저희가 할 때는 반드시 책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수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상급 교육기관이 실무자의 교육을 담당한다. 네. 그리고 실무자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신들의 정책과 활동을 통제를 할 수가 있다. 네. 이 부분도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또 봉사에 대한 동기부여, 자신의 일에 대해서 사명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간호 전문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전문직의 특성, 예를 들어 루시 켈리의 간호전문직의 특성이 아닌 것은,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호 전문직은 리더십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간호사가 인정을 받고 경쟁력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 리더십하고 관리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간호 전문성을 확보를 하는데 중요한 기여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 리더십의 관리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인간적 기술이 필요하고, 개념적 기술이 필요하고, 진단적 기술, 코칭과 멘토링, 이렇게 총 5가지의 관리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교재를 보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리더십 관리 기술의 그 5가지의 특징들을 잘 서술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고 그러한 특징들을 잘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적 기술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리더십 관리 기술에서 인간적 기술에 대해서 서술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을 알고 일을 해내는 그런 능력이다 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을 찾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인간적 기술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저희가 그 새로운 간호 리더십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간호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간호 현장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관리자든 아니면 일반 간호사든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없고, 그냥 그 간호 현장에서 주어진 대로 일을 하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일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그렇지만 이 간호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현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판을 통해서 간호사의 의식을 일깨울 수가 있고요. 또 간호가 건강관리 과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중심적 역할과 간호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근본적인 변화에 철학적이고 실무적인 근거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 리더십, 특히 새로운 간호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이론을 좀 다뤄봤는데,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번 문제를 그러면 저희가 읽어볼까요? 다음은 전문직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용어를 보기에서 골라 빈칸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전문직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전문직이란 어떤 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1번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1년에 무엇을 통해 갖추며 전문직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무엇을 갖는 동시에 무엇과 무엇을 통해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와, 빈칸을 이렇게 5가지나 만들어 놓으면 문제를 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주관식 배점이 10점이죠. 그러니까 하나 뭐 이렇게 맞춘다고 하면은 총 3개 이상을 맞추면은 그래도 6점 이렇게 획득을 할 수 있는 부분 점수를 인정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몇 개라도 이렇게 학습을 하고 또 완전히 다 알면은 너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네, 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네요. 지식과 기술을 1년의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전문인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네, 당연하고, 그리고 권한과 책임뿐만 아니라 자율성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윤리적 강령과 조직 활동을 통해서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직업이다 라고 하면은 전문직에 대한 정의가 완벽하겠고, 이 전문직의 일반적인 정의가 굉장히 간호 전문직과도 부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살펴보셨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간호 리더십에 대한 문제네요. 간호 리더십 아까 문제 어떤 거 출제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은 간호 리더십의 관리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 기술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기술 아까 우리 교재에 리더십 관리 기술이 총 5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 기술적 전문성, 인간적 기술, 개념적 기술, 진단적 기술, 코칭과 멘토링 기술,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부합을 하는지를 잘 알아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환경에 따라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조직을 하나의 전체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기는 리더십의 관리 기술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니까 무엇입니까? 네, 개념적 기술이죠. 네, 여러분들 네, 여기 교재 보고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찾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이 이론을 보고 바로 떠오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학습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문제로 출제가 된 것 같네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은 루시 켈리의 간호 전문직의 특성을 서술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아까 저기 루시 켈리의 간호 특성 저희가 한 6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사실은 8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그 루시 켈리가 간호 전문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에 실무자들의 의사결정과 수행에 지침이 되는 윤리 강령이 있다. 이 부분과 우수한 실무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시하는 조직체가 있다. 이 2가지를 더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같이 여기 대입을 해서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획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제공되는 서비스가 인류와 사회의 안녕에 필수적인 것이다. 네, 과연 그럴까요? 네.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특별한 전문 지식체가 있다. 네, 생각해 보세요. 맞다, 아니라를 머릿속으로. 디귿은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지적 활동과 그에 대한 개별적 책무가 수반된다. 네, 리을은 하급 교육기관이 실무자의 교육을 담당한다. 미음은 실무자들은 봉사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자신의 일을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은 답은 뭐뭐가 될까요? 네,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리을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어떤 부분을 고치면 될까요? 네, 너무 눈에 잘 띄죠? 네, 하급이 아니라 상급 교육기관에 실무자의 교육을 담당한다라고 해야지만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흥인 디귿 미음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또 얼마든지 변형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호 전문직의 그런 루시 켈리가 제시한 특성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또 간호 전문직 그리고 전문직에 대한 특성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풀어보고 이제 간호 관리자와 간호 지도자 파트로 넘어가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이론이 되게 중요한데요. 왜 이런 관리 이론이 중요하냐면 그 간호 지도자로는 다른 분야의 어떤 학문 같은 걸 또 가져와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간호학 중에서는 간호관리학 부분의 지식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관리학은 사실 별개의 어떤 학문이 아니고 이전에 앞서서 어떤 발전했던 간호관리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서 간호관리학도 발전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이론들이 어떻게 제시가 되었고 발전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이론을 공부를 해보는 거고요. 먼저 고전기의 관리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전기에는 어떤 관리 이론이 있었냐면은 과학적 관리 이론, 그리고 행정 관리 이론, 관료제 이론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과학적 이론, 관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그 테일러라는 분은 미국의 경영학자인데 어떤 식으로 관리 이론을 설명을 했냐면 생산 방법의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서 작업장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작업 과정을 과학적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조직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 관리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교재를 보시면은 테일러가 자신의 서술을 했다고 되어 있죠. 과학적 관리 원칙에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원칙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최고의 작업을 설정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역량과 능력에 기초하여 고용, 훈련, 승진시킨다. 또 조직적 미션의 공통적인 목표와 배분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조직 생산성 기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을 철저한 직능 조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자와 관리자는 직분에 따라서 역할을 달리하나 협력적이고 상호 의존적이어야 한다라고 4가지 원칙을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의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하면 당연히 생산성이 향상이 될 것이고요. 근로자들의 어떤 역량과 능력에 기초를 해서 뭐 고용이나 아니면 훈련이나 승진을 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떤 조직의 목표가 있으면은 그것을 공유하고 근로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을 해내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조직을 잘 촘촘하게 이렇게 짜서 근로자하고 관리자가 직분에 따라서 역할을 하기는 하되 서로 협력하고 상호 의존하는 그런 관계여야지만 근로자가 생산 향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여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4가지 원칙을 제시를 한 바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과학적 관리 이론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행정관리 이론에 대해서 저희가 보겠는데요. 행정관리 이론은 여기 보시면 페이오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접근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전체로서 조직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연역이죠. 네. 그래서 관리자의 기능을 기획, 조직, 인력 관리, 지휘, 통제 이렇게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하위 14개의 관리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많이 보신 것들이죠. 간호관리학에서 저희가 기억을 이렇게 어렴풋이 더듬어 보시면은 기획이나 조직이나 인력 관리, 지휘 통제 같은 것들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관리 이론은 간호관리의 그런 개념과 과정을 이론적으로 확립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간호관리를 기획에서 통제에 이르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행정관리 이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중 간호관리의 개념과 과정을 이론적으로 확립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이론을 고르시오. 이렇게 하면 행정관리 이론을 딱 고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잘 학습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료제 이론은 제가 PPT에는 넣지를 않았네요.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교재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가 주창한 이론이고요. 그리고 이 관료제 이론도 마찬가지로 그 간호관리의 개념과 과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왜 그런고 하니 직급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또 업무의 분업화, 전문화로 업무 능률이 극대화되고 규정과 규칙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를 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간호관리의 개념하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저희 간호관리를 보면은 직급에 따라서 엄격한 책임과 권한을 강조를 하고 있고, 업무가 뭐 문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환자분에게 가서 약을 투약하고 하는 그런 전문 지식과 기술에 입각한 것까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인사 정책에까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료제 이론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고정기 이론을 지나 신고정기 관리 이론으로 여러분들 배워보시겠습니다. 네, 신고정기 관리 이론은 일단 인간관계론하고 행태과학론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인간관계론은 메이오라는 학자분이 호선 실험을 통해 가지고 개인, 비공식 집단 및 집단 상호 간의 관계로 형성되는 그런 사회 체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론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간호관리의 인적자원 관리 제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적자원 관리 제도에 영향을 미쳤겠죠. 네, 그래서 리더십 동기부여, 갈등관리, 인사상담제도, 자꾸 고충인데 고충 처리제도 및 제한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간호관리의 인적관리 제도에 영향을 미친 그런 이론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인간관계론이라고 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그 관리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관리학, 즉 간호 지도자론 시험이니까 간호의 이론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게 가져와졌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시지 마시고 그간에 몇 가지 이론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행태과학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행태과학론은 무엇이냐면 조직의 모든 현상을 인간 행동이라는 그런 객관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인간관계론하고 유사한 느낌을 주기도 주죠. 근데 마찬가지로 동기부여 이론, 리더십 이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고, 저희가 나중에 뒤로 갈수록 이렇게 리더십 이론 같은 것도 많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다양한 리더십 이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리더십 이론들이 있는지를 보시고요. 그래서 간호관리에서 간호조직관리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아까랑은 조금 다르죠? 뭐 갈등관리나 인사상담이나 고충제도 이런 거하고 관련 있는 게 인간관계론이었다면 행태과학론은 어떤 것입니까? 간호조직관리에 영향을 주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저희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앞서서 고전, 신고전, 이제 현대기 관리 이론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기 관리 이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경영과학 이론, 체계 이론, 상황 이론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두 가지 정도, 특히 체계 이론하고 상황 이론은 잘 알아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경영과학 이론부터 저희가 살펴보면 이건 뭐냐면요. 다양한 지식과 문제 해결 방법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자료에 중점을 둔 관리 이론을 간호 실무에 적용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과학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는 예를 들면 게임 이론이나 퍼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게임 이론은 뭐 경쟁 상대의 반응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 자신의 최적의 행위를 결정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그 퍼트는 그 작업 순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에 적용을 한 것이 바로 이 경영과학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저희가 현대기 관리 이론 공부하고 있는데요. 체계 이론. 네, 이거 체계 이론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체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체계 이론은 일단 버틀람피라는 분이 주창을 하신 거고요. 그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로 기능하는 상호 관련의 구성 요소의 통합체를 체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체계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투입, 산출, 변환, 피드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관리에도 보면은 투입을 해서 어떻게 산출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변환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피드백까지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간호관리 구조의 전체성을 연구를 하고 그 구조 내에 상이한 측면과 수준 사이의 관계 양상을 더욱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체계는 결국 간호관리 구조의 이제 전체성을 보게 해주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다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상이한 측면도 있고 뭐 어떤 수준 사이의 관계도 있고 이런 거를 따질 때 더욱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네,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해를 잘 해보시면은 네,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접근이라고 하면 간호관리자가 어떤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간호관리 기획, 조정을 할 때 효율성을 증가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의 이론을 적용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상황 이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상황은 어떤 거냐면 조직 외부의 환경이 조직과 하위 시스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파악하는 건데요. 그 조직 전체의 시스템하고 그리고 하위 시스템이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조직 성과가 높아질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바로 이제 상황 이론이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 간호 관리자가 간호 조직이 속한 상황에서 그 간호 조직의 목표하고 구성원들의 목표하고 그게 잘 균형을 맞출 때 성취를 위해서 이제 가장 적합한 이론을 창의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이론들 그리고 간호 관리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간호 조직에서 어떤 그 조직의 목표하고 구성원들의 목표가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간호관리자의 역량일 것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학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1절의 간호전문의과 리더십 그리고 간호관리자와 간호지도자 부분에서 관리 이론 부분을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해당 문제들도 풀어보시고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